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시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눈꺼풀이 무겁고 양말 자국이 평소보다 깊게 남아있지는 않나요? 물을 예전처럼 마시는데도 입이 자주 마르고 소변색이 탁해 보일 때도 있으시죠? 이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상당수가 병원에서 조금 지켜봅시다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한 채 시간을 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신부전 1 더 2단계는 끝이 아닙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수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 말 뒤에는 늘 비슷한 표정이 따라옵니다. 안도감과 함께 아주 옅은 불안. 그리고 몇 년 뒤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 다시 마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른을 막 넘기신 분이었는데 늘 단정한 옷차림에 말수도 적으셨어요.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신장은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집안의 정수기 필터처럼요. 조금씩 막혀도 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필터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때서야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신부전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특히 1턴 2단계에서는 신장이 아직 버티고 있고 회복하려는 힘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방향을 바꾸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를 되돌릴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칠까요? 검사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레아티닌, 사구 체여과율 같은 숫자가 아직 경고선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숫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피로, 부종, 소변의 변화, 밤중에 자주 깨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이미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요즘 유난히 지치지는 않으신가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는 횟수가 늘지는 않았나요? 발이나 손이 예전보다 쉽게 붓지는 않나요? 이 질문들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신부전 1턴 2단계에서 정확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3가지 실수,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생활의 기준선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검사 결과보다 몸의 변화가 더 중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부전의 초기 신호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시죠. 병원에서 받는 검사지는 늘 숫자로 말합니다. 크레아티닌이 얼마인지, 사구 체여과율이 몇인지. 그 숫자들이 아직 정상 범위에 가깝게 보이면 마음이 먼저 놓이시죠. 아직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몸은 숫자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냅니다. 마치 밤새 돌아가는 세탁기처럼요. 조금 무리가 와도 당장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방식으로 신호를 바꿉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기 쉬운 변화들로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양말을 벗고 나면 발목에 자국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색이 전보다 진해 보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모두 신장이 예전만큼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그런데 검사에서는 아직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검사 수치가 몸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여유분을 갖고 일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남은 부분이 대신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는 버티지만 몸은 이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부전 초기에는 소변량이 줄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나 잠이 얕아져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농축을 잘 못해서 생기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사 결과지 한 장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숫자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전문가는 증상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느낍니다. 특히 이런 2단계에서는 숫자보다 생활 속 변화가 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오후가 되면 몸이 축 처지지는 않나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금방 돌아오지는 않나요? 밤중에 한두 번 깨는 일이 습관처럼 굳어지지는 않았나요? 이 질문들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언어를 다시 읽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신호들은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시됩니다. 이 정도는 다 그렇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신장은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식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작은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차는 여전히 잘 달립니다. 그래서 그냥 운전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경고등을 오래 켜둔 청채 달리면 어느 날 큰 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 이런 2단계의 신호는 바로 그 작은 경고등과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기에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나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신장은 말이 없지만 돌봄에는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그냥 넘겼다고 말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하루하루 쌓여 상태를 바꾸는지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들어보세요. 진료실 문을 닫고 난 뒤에도 오래 남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그분이 했던 한마디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경우입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이 말은 신부전 초기 환자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당신과 비슷한 또래의 분이 진료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파 보이지도 않았고 말씀도 또렷하셨죠. 다만 얼굴에 묘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신부전 2단계 초입.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약보다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잠시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죠.
선생님, 이 나이에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그 말 속에는 체념보다는 익숙함이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밥과 국, 점심엔 밖에서 간단히, 저녁엔 소주 한두 잔. 짠 음식을 좋아했지만 본인은 많이 먹는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대신 국물로 충분하다고 느끼셨고요. 이 모든 습관이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괜찮다고 믿게 됩니다. 신장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조용히 일합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자신을 깎아가며 버팁니다. 당신이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는 동안 신장은 하루를 더 견디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점이 신부전을 더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몇 달 뒤,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몸이 더 쉽게 붓고 밤에 화장실을 3번은 간다고 하셨죠. 검사 수치는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수치는 그대로인데 몸은 왜 이럴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생깁니다. 몸의 신호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숫자가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을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니까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지점은 늘 논의가 됩니다. 초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환자가 힘들어지지 않나? 반대로 초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 2단계에서의 작은 선택이 이후의 단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국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물 양을 줄이고 저녁 술을 주말로 제한했습니다. 늦은 밤 간식을 끊고 잠드는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변화였지만 신장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몇 달 뒤 부종은 눈에 띄게 줄었고 피로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냥 넘겼으면 지금은 달라졌겠죠? 이 질문에는 후회와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넘기지 않으셔서 지금이 있는 겁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 질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본다는 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신부전 초기에 지켜보기란 몸의 신호를 더 세심하게 듣고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신부전은 무조건 진행된다는 생각이 왜 절반만 맞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떤 선택을 막아왔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들어보세요. 신부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제 계속 나빠지는 건가요? 이 질문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동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부전은 진행성 질환이다. 이 문장만 보면 되돌릴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이미 시작된 거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 문장은 중요한 전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신부전이 진행성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발견이 늦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뚜렷해진 뒤에야 진단받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계속 나빠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1, 2단계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2단계의 신장은 아직 일을 합니다. 힘에 부치긴 하지만 완전히 지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일한 직원이 잠시 쉬면 다시 집중력을 찾는 것처럼요. 문제는 쉬게 해주느냐, 계속 무리를 시키느냐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경과가 달라집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 1, 2단계에서 약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약보다 생활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약을 안 먹어도 되냐는 질문부터 하십니다.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가진 오해를 보여줍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초기에 적극적인 약물 개입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어떤 전문가는 최대한 생활 조절을 강조합니다. 저는 환자의 나이, 동반 질환, 생활 패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원칙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거나 늦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나쁜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멈추거나 신장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 안정된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뭘 잘못한 건가요? 이 질문에는 자책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전 초기의 대부분은 특정 한 가지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생활 방식, 식습관, 수분 섭취, 약물 사용이 조금씩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그러니 해결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신부전 1의 2단계를 마주한 지금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신장이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금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신장을 더 혹사시키는 쪽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쉬게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학적으로 왜 1의 2단계가 회복의 챙이라고 불리는지, 신장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안정을 찾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되셨다면 이 다음 내용이 훨씬 편안하게 들리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신부전 1의 2단계가 특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시기는 신장이 아직 적응하고 보상하고 회복을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과부하 속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 시기를 조용히 이렇게 부릅니다. 회복의 창이라고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작은 필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필터 하나하나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부 필터가 먼저 지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터들이 대신 더 많이 일합니다. 바로 이때가 1의 2단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소변도 나오고 검사 수치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과로 상태가 시작됩니다. 이 과로를 줄여주면 남아있는 필터들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럼 신장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새 것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능 저하의 속도를 멈추거나 안정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수치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조건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라는 말을 쓰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신장이 싫어하는 환경을 줄이고 신장이 편안해지는 환경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방향 전환이 1의 2단계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금 반대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태도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보통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그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더 무리해서 일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너무 이른 개입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너무 늦은 개입은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계 맞춤 관리라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일거 2단계에서는 과한 치료보다 정확한 조절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생활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짠 음식을 먹고 계신가요? 물을 마신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국이나 커피가 대부분이지는 않나요? 진통제나 소염제를 습관처럼 드시지는 않나요? 이 질문들은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정 가능한 지점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변화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도 소용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서야 몸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이 이해가 쌓이면 변화는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보다 먼저 손대야 할 것들, 신장을 쉬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원칙을 하나씩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부전 1고 2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약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십니다. 그럼 저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장을 쉬게 만드는 생활의 기본선을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신장은 휴식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심장처럼 쉴 틈 없이 일하고 폐처럼 자동으로 조절되지도 않습니다. 신장이 쉬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신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입니다. 이 부담은 주로 세 가지에서 옵니다. 소금, 과도한 단백질, 그리고 잘못된 수분 섭취입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 찌개, 젓갈, 장류가 하루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문제는 짠맛이 아니라 나트륨의 총량입니다. 신장은 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고 바로 붓지 않는다고 해서 신장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몸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그 버팀이 반복되면 신장은 늘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고 2단계에서는 덜 짜가게보다 덜 자주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백질은 줄이라면서 근육은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양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육류 위주의 단백질은 신장의 노폐물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히 나는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지키면서도 신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초기부터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가? 어떤 연구는 과도한 제한이 오히려 노쇠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작정 줄이지 말고 분산하고 바꾸라는 방향이 강조됩니다. 이 균형이 바로 1고 2단계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 물입니다. 신장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지만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특히 밤늦게 몰아서 마시는 습관은 신장을 쉬게 하기는커녕 밤새 일을 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가족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늦기 전에 알수록 누군가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신장을 쉬게 하는 생활은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 국물량을 줄이고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지 않고 물을 낮 동안 나누어 마시는 것.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신장은 조금 살 것 같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눈에 띄는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원래 그렇게 반응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뒤늦게. 그 특성을 이해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이 정도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주 건강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본 원칙 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생활 조정법을 얹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물과 소금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볼 준비가 되셨습니다. 물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물은 잘 마시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물과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물은 마시는 방식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물을 좋아하지만 무작정 많이 들어오는 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원하는 것은 한 번에 몰려오는 양이 아니라 리듬 있게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말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거의 물을 마시지 않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물을 몰아서 드십니다. 약을 먹기 위해, 갈증이 심해져서, 혹은 오늘 물을 너무 안 마셨다는 생각 때문에요. 이 습관은 신장을 쉬게 하기보다는 밤새도록 일을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 이 부분에서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밤중 소변이 잦아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을 밤에 몰아서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 이야기를 함께 꺼내야 합니다. 물과 소금은 늘 같이 움직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은 그 소금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은 날은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나트륨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은 그 나트륨과 물을 함께 처리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은 좋은데 왜 더 붓지? 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수분 섭취의 기준은 늘 토론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는 체중 기준을 말하고 누군가는 소변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신부전 1, 2단계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적게, 자주, 낮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 중간에 한 컵, 점심과 오후 사이에 한 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신장을 갑작스러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이후에 과도한 수분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물을 마시고 있는가? 아니면 한꺼번에 들이켜고 있는가? 이 질문은 습관을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쯤에서 조금 마음이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았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조정들은 완벽하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께는 이 물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큰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주제, 단백질을 정말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 다음 내용은 훨씬 명확하게 들리실 겁니다. 단백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의 표정이 동시에 복잡해집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데, 그런데 신장에는 안 좋다면서요? 이 두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신부전 1, 2단계에서 단백질은 줄여야 할 적이 아니라 다시 선택해야 할 대상에 가깝습니다. 무작정 줄이면 근육이 먼저 줄고, 근육이 줄면 피로와 낙상이 늘어나며 그 부담이 다시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악순환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그것을 분해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양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같은 단백질 양이라도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신장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하루에 나누어 먹으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합니다. 이 차이는 검사 수치보다 몸의 피로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이 2단계에서는 적게 먹어라보다 나누어 먹어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손바닥 크기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큰 차이를 느낍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출처입니다. 붉은 고기 위주의 단백질은 노폐물 부담이 더 큽니다. 반면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신장 부담이 적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제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됩니다. 어떤 연구는 초기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과도한 제한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개인 상태에 맞춘 유연한 조절입니다. 나이, 활동량, 근육 상태에 따라 같은 1이 2단계라도 기준은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단백질을 필요해서 먹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은 식단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단백질을 줄이기 시작하면 입맛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간장, 된장, 젓갈로 맛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백질 부담을 줄이는 대신 나트륨 부담을 늘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조절은 항상 소금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그 혼란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 중 특히 놓치기 쉬운 시간, 밤에 나타나는 신장의 경고 신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단과 생활이 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질 겁니다. 밤이 되면 몸은 하루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낮 동안의 식사, 물 섭취, 활동량이 고스란히 밤의 상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전 초기 환자분들께 밤의 몸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잠입니다.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밤에도 조용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잠의 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게 된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방광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장이 낮 동안 충분히 정리를 못해서 밤에 일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참아야 하나가 아니라 왜 밤에 몰리는가입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밤에 다리가 묵직하거나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증상은 흔히 근육 문제로만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질 때 신장이 조절을 잘 못하면 이런 감각이 더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 몸은 그것을 정확히 느낍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밤 증상의 해석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초기 대사 변화의 신호로 봅니다. 저는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생활 패턴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나는 밤에 쉬고 있는가? 아니면 몸이 계속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균형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밤에 나타나는 신호들은 낮에 바꿀 수 있는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의 짠 정도, 늦은 시간의 물 섭취, 잠들기 전 간식과 약물, 이 작은 선택들이 밤의 몸 상태를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이 이제 조금 도와달라고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아직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럼 밤에 뭘 바꿔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이유,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과 피해야 할 행동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괜히 따라했다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방법들을 다 하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저는 의사로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여야 합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신부전 1도 2단계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식단, 누군가에게 효과 있었다는 습관이 당신의 신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 심장질환이나 통풍병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드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같은 1도 2단계라도 신장이 느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좋다는 말만 믿고 갑자기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 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하루 종일 억지로 물을 들이키는 경우, 이런 행동은 신장을 도와주기보다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이는 조금 더 유연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원칙은 단순하게, 적용은 개인화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입니다. 신장에 좋다는 말로 알려진 것들 중에는 실제로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농축된 즙, 분말, 환 형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신장을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함을 달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선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실행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만 확실히 피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무리한 변화, 갑작스러운 극단적 조절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 라는 질문에 아주 현실적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7일 동안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나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면 되나요?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딱 7일만 해보는 기준을 먼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급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짧지만 충분한 기간은 신장이 아, 환경이 바뀌고 있구나 라고 느끼기에 적당한 시간입니다. 이 7일은 치료가 아니라 신장을 안심시키는 시간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곡물은 절반만 드시고 젓갈이나 장류는 하루 한 번만. 단백질은 한 끼에 몰지 말고 세 끼로 나누어 드세요. 이때 중요한 건 양을 재는 게 아니라 횟수와 리듬입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물 마시는 방식을 조정합니다.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이 네 번을 기준으로 한 컵씩 나누어 드셔보세요. 저녁 이후에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달라지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몸의 느낌을 기록해 봅니다. 대단한 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덜 붓는다. 오후 피로가 조금 낮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숫자보다 이런 변화를 통해 먼저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다시 선택합니다. 이 7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 가장 도움이 됐다고 느낀 것 하나, 그리고 힘들었던 것은 줄이고 도움이 됐던 것은 남깁니다. 이렇게 해야 이 변화가 일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7일 계획은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어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기준을 마음속에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이렇게 해도 검사 수치는 안 변하면 어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장은 늘 수치보다 몸의 변화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숫자보다 내 몸의 반응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었다면 지금 이 7일 계획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마세요. 배우자, 형제,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과 같이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하면 포기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이라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아직 괜찮다는 말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몸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이기로 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신장은 늘 조용합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힘들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보내는 생활의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짠 음식, 늦은 밤의 물, 몰아서 먹는 단백질, 무심코 넘긴 피로,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전 1던 2단계를 아직 말이 통하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완전히 지쳐버리기 전 환경이 바뀌면 반응해줄 여지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건 희망을 팔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영상에서 대단한 비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꾸라는 말도 극단적인 식단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리듬을 바꾸고 부담을 줄이고 신장이 숨 돌릴 공간을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접근이 1던 2단계에서 가장 오래가는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나빠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부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빨리 진행됩니다. 작은 조정이라도 시작하는 순간 속도는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을 조금만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침의 부종, 오후의 피로, 밤의 잠. 이 세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지, 조금씩 조정해 나갈지는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완벽한 관리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되돌아올 수 있는 기준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어겼어도 내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결국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원 챌린 챌린지 시작. 이 한 줄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갑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7일이 지난 뒤 몸의 변화를 다시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그 기록은 당신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신장이 조금 편안해지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